자, 이제 이 문제부터 보면은 25도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25도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줬지. 그 다음에 이제 농도를 알려줬는데, 이거는 KOH. 그러니까 액성이 뭐야? 염기성이 돼줘야 돼. 왜냐 이거 염기성 물질이지. 그 다음 여기에서는 HCl이니까 이거는 누구 물질? 산성 물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얘가 X몰 농도라고 하는 게 누구의 농도를 말하는 거냐? 얘는 OH 마이너스 얘의 농도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농도는 누구 걸 뜻해? H3 O 플러스의 농도를 뜻해.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도 염기면은 OH 거, 얘는 Y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거는 H3O 플러스도 구할 수가 있지. 자, 왜냐면은 이게 농도끼리 곱하면은 몇이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4.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H3O 플러스의 농도를 X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 둘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 나오지. 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이거의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써줘. 그럼 얘는 몇이 나와? Y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그냥 있는 그대로 해준 거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두 번째 H3O 플러스의 농도비가 1대 10의 8제곱이래. 그럼 여기서 농도 알잖아. 여기서 농도 알잖아. 뭐가 나와? 비례식 하나 나오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례식이 뭐가 나오냐? X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것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도 농도를 H3O 플러스 거 읽어줘야 되지. Y. 이게 몇이 나온다? 1대 10의 8제곱이다. 이게 첫 번째 식. 그냥 있는 그대로식 만든 거야. 이거 상대값이지만 비례식으로 해줘야 되겠지. 이거 등식으로 하면 안 돼. 등식은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있는 그대로 얘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돼. 얘는 H3O 플러스분의 OH 마이너스가 A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지. 자, 그래서 이제 가에서 얘를 식을 만들어주면은 H3O 플러스가 X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제 OH 마이너스 농도니까 X를 써주면 되지.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 는 A.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H3O 플러스는 Y가 되겠지. Y분의.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Y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러면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A분의 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총 식이 몇 개가 나와? 1개, 2개, 3개. 문자도 몇 개야? 1개, 2개, 3개. 이제 풀 수 있겠지. 연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얘부터 계산을 해주면은 Y는 X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줄 수도 있지. 정리해주면 얘가 X제곱 곱하기 10의 14제곱인가? 얘가 A인가? 그 다음에 얘 약분이 되나? 이렇게. 그럼 이제 A 값 나오지. 그럼 A 값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 X 값도 나오지. 그럼 X 값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Y 값도 나오지. 다 나오지. 이렇게 돼. 아, 이게 안 지워지는구나. 얘는 이렇게 되겠네. Y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게 A분의 10의 4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집어넣고 얘랑 연립하면 이제 X,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구하고 하면은 얘가 각각의 농도가 이제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온 거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럼 계산은 너네가 쭉 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X제곱, 10의 4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냥 뭐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다. 또 식 만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X제곱,
10의 4제곱 y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날려도 되지. 얘 제곱, 이거 y 이렇게. 그럼 이제 뭐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줘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저거를 넣어주면은 10의 제곱 y제곱 10의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고, 넘겨주면 y제곱은 10의 마이너스 8, 그래서 y는 10의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x도 그럼 나오지. x도 10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a 값도 나오고, 이러면 다 나올 것 같아. 그럼 됐음? 그럼 계산은 또 해봐. 안 되면 또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럼 오늘의 진도는 뒤에 중화 적정 하면서 중화 반응 나갈게. 중화 반응. 자, 먼저 이게 통합과학 때 나왔던 개념이라서 중화 반응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랑 만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진다? 물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열까지 같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열을 그냥 중화열이라고도 불러줘. 그 다음에 뒤에 뭐까지 있어? 염까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 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응하지 않은 구경꾼 애들을 써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HCl 뭐 이거나 NaOH랑 반응을 시키겠대. 그럼 여기서 H랑 OH는 반응을 하지만 Cl이랑 Na는 반응하지 않지. 그게 이제 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하지 않은 구경꾼들을 한 번에 써놨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H랑 OH가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1의 무슨 비? 개수비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OH 하나가 만나서 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개수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수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도 쓸 수 있어? 몰수라는 표현도 같이 써줄 수 있지. 그러니까 개수비, 몰수비 다 같은 표현이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또 될 수도 있어. 어떨 때 되냐? 이거는 다 액체겠지. 수용액이니까.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0.2 몰롱도 HCl이랑 0.2 몰롱도 NaOH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만? 농도가 서로 같을 때만.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한정적이고, 이 부피비가 성립할 때는 농도가 같을 때만 성립해. 만약에 농도가 다를 때는 1대1이 아니겠지. 몇 대 몇인지는 그때는 너네가 찾아야 돼. 그래서 부피비는 언제만 성립한다? 농도가 똑같을 때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1대1의 질량비가 성립하냐?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표현이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H랑 OH의 질량이 똑같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1이 아니다. 뭐 내가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을 할 수 있지. 원자량을 활용해서. H의 원자량은 1, 얘는 16. 그래서 1대 17의 질량비가 정확한 표현이겠지. 근데 뭐 1대1의 질량비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 체크 한번 해주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이 표현이 제일 보기에서 많이 나올 거야. 이 표현 자체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줄 때 일단은 뭐 산도 있을 거고 염기도 있을 텐데 산의 종류가 되게 다양했지. 예를 들어 HCl 같은 경우는 H가 몇 개씩 나와?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몇 가산이라고 해줘? 1가산이라고 불러줘. 이거 하나 녹을 때마다 H가 하나씩 나온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2개씩 나오는 얘도 있지. H2SO4 이런 얘들. 얘는 H가 2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SO4가 E-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몇 가산이라고 해줘? 2가산. 이렇게. 당연히 3개씩 나오는 것도 있어. 이건 좀 자주 안 나오긴 한데 H3PO4 인산. 인산이라고 해서는 H가 3개씩 나와. 그래서 PO4 3-. 앞에서 아마 산염기 정의할 때 가끔씩 보기에서 나왔을 거야. 이게 3가짜리야. 그래서 얘는 3가산이다. 근데 염기도 마찬가지지. 염기도 이제 1가 염기가 있고 이렇게 NaOH가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가짜리도 있어. 뭐 Mg하고 OH2 이렇게 되면 Mg2 플러스, 그 다음에 OH가 2개, EOH 마이너스, 얘는 2가. 그 다음 뭐 3가도 있겠지. AlOH3. 그래서 얘는 Al3 플러스, 그 다음에 3OH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3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H의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1가 4는 그냥 곱하기 몇을 하겠다 생각하면 돼? 1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지. 얘는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 이거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H 개수가 되겠지. 얘는 곱하기 몇이야? 3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돼. 1,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겠다. 이렇게. 근데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HCl, NaOH 거의 1가만 나올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1은 생략을 많이 해줄 거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2가가 나왔다. 곱하기 2 처리, 곱하기 2 처리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H 플러스에 내가 몰수를 찾고 싶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냐? 문제에서는 거의 뭐로 줄 거야? 몰농도를 알려주겠지. 그럼 우리가 몰농도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농도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몰농도에다 몇을 곱하면 몰수로 변해? 무슨 값? 부피를 곱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H 플러스 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N. 이 N이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가스야. 몇 가냐? 만약에 1가면 곱하기 1 해주면 되고 2가면 곱하기 3가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돼. 이게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농도 알려주겠지. 그래서 곱하기 농도, 몰농도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뒤에는 뭐를 곱해주면 돼? 부피.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H 플러스의 몰수 하는 계산이 된다. 그래서 NMV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NMV.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원래는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 부피는 뭘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주의만 해주고 얘는 이제 몰농도. 이게 이제 H 플러스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OH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OH의 마이너스의 몰수도 어떻게 해주면 돼? N 그리고 MV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이것도 가스, 이거는 농도, 이것도 부피. 자, 우리가 그래서 H 플러스랑 OH의 몰수가 이게 같아지는 점, 이 점을 무슨 점이라 불렀어? 중화점. 자, 그래서 이제 중화점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나 할 건데 얘가 이제 중화점이 되는 거야. 같아지는 점.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중화적정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화적정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지의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계산하는 그 방법이 이제 중화적정이야. 당연히 무슨 점을 활용하겠어? 중화점을 활용하게 되겠지. 그럼 이제 식 자체를 너네가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 NMV가 NMV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줄 거야. 당연히 여기에서 내가 이 가스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당연히 가스는 알고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농도는 몰라. 이거의 농도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부피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얘네들의 농도랑 부피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값 하나만 딱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중화적정 방법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거의 농도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다? NMV, NMV로 계산을 해줄 거다. 근데 당연히 이게 실험 과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책으로 좀 볼 텐데, 자, 거기 이제 중화적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봐볼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정의거든.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농도를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 불러줘. 그러니까 농도 모르는 거 말고 농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농도를 아는 거를 뭐라고 해주자? 표준 용액이라고 해주자. 그냥 이게 정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점을 활용할 거다? 중화점을 활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화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줄 거야? NMV랑 NMV가 어떻다? 같아지는 점 이렇게 활용을 해줄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 입자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이제 뭐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냐? 뒤에 이제 페놀프탈레인 이 지시약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거든. 자, 근데 이 지시약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산성일 때 무색, 그 다음에 무색, 그 다음 무슨 색이야? 붉은색. 그럼 여기서 내가 HCl의 농도를 알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OH 한 방울씩 떨어뜨리겠지. 그럼 먼저 처음에 지시약은 뭐야? 무색이지. 그 다음에 중성이 되는 이 중화점의 지시약도 뭐야? 무색이지. 그럼 내가 이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색깔로는 확인을 못 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슨 색이 됐을 때 실험을 멈출 수밖에 없어? 붉은색이 됐을 때 실험을 멈출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무색일 때는 둘 다 무색이니까 내가 산인지 중성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서 멈출 거야? 붉은색이 되자마자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해주냐? 종말점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치사하게 내진 않을 텐데 그냥 종말점의 의미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종말점은 어떻게 따져보면 정확한 중화점은 아닌 거지.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멈추는 점이 종말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은 그냥 어떻게 해줄 거야? 중화점이랑 종말점이랑 그냥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멈출 때는 붉은색이 됐을 때, 그리고 이때를 그냥 뭐라고 보자? 중화점이라고 보자 라고 멈춰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중화점 이꼴 종말점이라 보면 되고, 이제 이 아래는 실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 여기서 농도를 모르는 HCl, 결국에 내가 이거를 찾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 도구 얘를 기억해 줘야 돼. 피펫. 자, 이제 농도는 몰라도 어차피 NMV로 계산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는 몰라. 근데 가스는 일단 알고 뭐도 알아야 돼? 부피. 자, 그래서 내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때 쓰는 실험 도구가 이게 피펫이야. 자, 그래서 이 피펫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봐줘야 돼. 이렇게 생겼어. 이따 뒤에 나올 거야. 이거 스포이드랑 달라. 스포이드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이거는 이제 스포이드고 얘는 이제 피펫. 그래서 정확하게 피펫을 통해서 부피를 측정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단계를 어디다가 옮겨주냐?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줘.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거든. 자, 여기에다가 이제 HCl을 채울 텐데 이거의 농도를 내가 몰라. 그래서 X몰 농도라고 할게. 이렇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피펫을 통해서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했겠지. 예를 들어 그냥 10ml라고 할게. 이렇게.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 그리고 주의를 할게. 삼각 플라스크에는 뭐를 넣어준다? 농도를 모르는 얘를 넣어줘야 돼. 아는 얘를 넣어주는 거 아니야. 삼각 플라스크는 농도를 모르는 걸 넣어준다. 이게 내신에서 가끔 물어봐. 여기에다가는 뭐 농도를 아는 거를 넣어준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를 떨어뜨려줘?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이제 지시약을 떨어뜨려 주겠지, 여기다가. 그럼 이제 페놀프탈레인은 원래는 무슨 색? 무색. 근데 이제 무슨 색에서 멈춰줄 거야? 붉은색이 되자마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종말점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 NaOH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떨어뜨린 용액의 부피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뷰렛이야. 자, 이 뷰렛의 용도는 뭐냐면은 사용한 부피를 내가 측정할 수 있어. 얼마만큼 사용했냐. 그러니까 이제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니까 그 사용한 전체를 측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전체를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물어보냐. 여기가 이제 처음 부피. 뭐 V1.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나중 부피 V2 이렇게 주어져. 그럼 이제 사용한 건 어떻게 구하면 돼? 사용한 부피는 V1에서 V2를 빼줘서 뭐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직접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용한 부피가 돼. 그리고 당연히 여기의 농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뷰렛에는 뭘 넣어준다? 표준 용액 이걸 넣어준다. 당연히 농도 하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NaOH를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표준 용액 뭐 0.1 몰농도 이렇게 넣어준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계속 흔들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붉은색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종말점. 종말점이 되는 순간 뷰렛의 꼭지를 잠그고 부피를 측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용한 부피가 20ml라고 그냥 할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너네가 뭐를 구할 수 있어?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해서 몰수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NMV, NMV를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 NMV, NMV. 이렇게. 근데 어차피 둘이 가수는 몇 가야? 1가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MV, MV라고 식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X 몰농도 곱하기. 근데 원래 정확히 계산하려면 뭘로 바꿔야 돼? 리터로. 근데 어차피 등식이니까 밀리리터 써도 돼, 안 돼? 상관이 없어. 얘도 밀리리터 쓰면은 대신에 얘도 똑같이 밀리리터 써주면 돼. 그래서 얘가 10분의 1 몰농도 곱하기면 20ml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러면 이제 X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X는 10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이게 중화 적정 방법이야. 그치? 근데 당연히 서술형 같은 데 쓸 때는 좀 리터로 써주는 게 낫겠지. 리터.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H 몰수, 얘가 OH 몰수. 이게 중화 적정 방법. 그리고 여기서 실험 도구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줘야 돼. 피펫, 그 다음 뷰렛,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이런 것들. 그 다음 이 순서도 당연히 체크. 이제 순서 찾는 문제도 나오거든.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근데 얘네가 단순히 이제 이렇게만 끝나면 되게 쉬운데 이제 앞에 몰농도에서 조금 했었던 개념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 이제 몰농도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희석시킨다 라는 개념 나왔었지. 물킨다. 여기에서도 또 나와. 희석했다, 물켰다. 자, 이제 물키게 되면은 부피가 만약에 n배가 됐어. 그러면 농도는 몇 배가 되는 거야? n분의 1배.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n배가 되면은 농도는 n분의 1배가 됐었다. 이게 물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취한다. 그대로 떠온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옮겨왔을 때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몰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잘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몇 미리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떠오는 순간 일정해. 일부를 가져왔다. 이게 다 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농도가 있었지.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그래서 이 퍼센트가 주어지면 뭘로 바꾸자? 몰농도로 환산을 한번 더 해줘야 돼. 자, 이건 이제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공식을 유도하지는 않을게. 그냥 공식 자체만 보면은 x분의 10ad를 하면은 이게 뭘로 바뀐다? 바로 몰농도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얘가 화학식량. 그러니까 뭐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으로 봐주면 되고, 이 a가 의미하는 게 퍼센트, 그 다음에 이 d가 의미하는 게 밀도. 당연히 이 값은 주어지겠지. 주어지면은 그대로 몰농도라고 바꿔주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 밀도도 문자로 줘. 나머지도 다 문자야. 그래서 문자 있는 그대로 나오면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몰농도.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 NMV, NMV 같다. 만들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 퍼센트를 간혹 가다가 함량이라는 표현도 써줘. 함량을 구해라. 함량을 구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조합해서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돼.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식초가 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이제 식초의 주성분이 뭐야? 식초의 주성분은 CH3COOH. 이게 주성분이지. 자, 그래서 이게 식초 이꼴 아세트산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이제 이 아세트산은 뭐라고 봐줘야 되냐? 얘는 용질. 얘는 용질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식초는 뭐라고 봐줘야 돼? 용액으로 봐줘야 돼. 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식초는 아세트산에다가 물까지 섞인 그 표현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식초의 함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아세트산은 용질 취급해야 돼. 오케이? 이따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세트산이라서 이거는 그냥 용어니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 애들이 5개념으로 아세트산 이꼴 식초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거야. 아세트산은 용질이고 거기다가 물을 탄 게 이제 식초. 물을 탄 게. 자, 그래서 거기 뒤에 한번 예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뒤에 한 칸 넘기면은 이게 이제 21학년도 수능 문제였거든. 거기에서 A 값을 한번 찾아보래. A 값. 이게 좀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편할 거고 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 연습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씩 봐야 돼. 그러니까 가나다를 한 번에 다 읽고 내가 해석하겠다. 그럼 힘드니까 가 한 번 해서 나 한 번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찢어가야 돼. 자, 보면은 이제 결과에서 가에서 그러니까 아세트산 AQ의 몰농도를 알려준 거지. 그래서 몰농도가 몇이래? A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 상태 이거의 농도를 몇이라고 하자? 얘를 A 몰농도라고 하자가 일단 첫 번째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뭐를 했냐? 가에서의 수용액 Xml.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떠왔는데 몇 미리 떠왔어? Xml 떠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했다라고 봐줘야 돼? 얘가 취함. 이게 그대로 떠온 거야. Xml를. 그럼 이거의 농도도 몇이라고 봐줘? 똑같이 A 몰농도야. 아까 했었지. 취했을 때는 농도를 안 변하는 거야. 그대로 떠왔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해줬대 이제? 물을 넣었대. 이게 뭐다? 희석. 물 킨 거지. 그래서 몇 미리에서 얘가 X 미리에서 물을 넣어서 몇 미리를 만들었다? 50 미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물만 넣어서. 자, 그럼 여기에서 부피가 몇 배가 된 거야? X분의 50배만큼 부피가 된 거지. 그럼 너네가 이제 뭐를 찾을 수 있어? 농도는 몇 배 돼줘야 된다? 거꾸로 50분의 X배가 돼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전에는 얘를 내가 A 몰농도라고 잡았잖아. 근데 여기에서 50분의 X배를 만들어주니까 얘가 50분의 AX 몰농도로 바뀌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희석했다라는 개념이었지 아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거의 농도를 표현을 해주면 돼. 어떻게? A 곱하기 50분의 X 몰농도라고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가 섞여 있지. 취하는 것도 있는 거고 희석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나에서 만든 거에 30ml. 얘는 뭐 한 거야? 그대로 30ml를 가져온 거지. 얘도 뭐 했다? 취했다. 취함. 자, 그러니까 농도 자체는 이거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같은 거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끝났네.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얘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겠지. 삼각 플라스크에 몇 미리? 30ml. 당연히 이 30ml를 옮길 때 쓰인 실험 도구는 피펫이라고 잘 찾아주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이 삼각 플라스크까지 온 거야. 요게 농도가 몇 짜리? A 곱하기 50분의 X 몰농도짜리. 그리고 이제 몇 미리라고 봐줘야 돼? 30ml라고 봐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당연히 뭐를 집어넣겠어? 표준용액 집어넣겠지. 그럼 표준용액 어디 있어? 0.1 몰농도짜리. 농도 알려줬네. 그래서 이거 몇이야? 10분의 1 몰농도짜리.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써있는지 측정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몇 만큼 썼대? V만큼 썼는데 그거를 Y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기를 Yml만큼 쓴 거다. 그럼 다 나왔지. 뭐 하면 돼? NMV는 NMV다 라고 식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어차피 둘 다 몇 가야? 얘도 1가? 얘도 1가. 그럼 NV 하면 돼. 그래서 A 곱하기 50분의 X 몰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30ml. 이거는. 그래 여기에서 10분의 1 몰농도. 곱하기 몇 미리? Y 미리. 이렇게.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X랑 Y는 남고 A는으로 정리가 되겠지. A는. 이게 정답이야. 원래는 이게 객관식이었는데 그냥 이게 보기를 지워가지고 주관식으로 풀면 돼. 그럼 이제 A만 남기고 싹 다 넘기니까 이거 사라지고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되겠네. 이게 A 값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조금 이게 길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나하나씩 보면 돼. 나 보고, 다 보고, 뭐 나 보고 이렇게 한 단계씩.
결국은 마지막에 이것만 잘 찾고 농도 찾고 MV는 어차피 똑같거든. 뒤에 게. 그래서 너네가 취했는지 아니면 희석했는지 그거에 따라 숫자를 하나하나씩 변형해 가면서 찾으면 정답이야. 근데 실제 내신에서 이 정도 나와도 좀 어려운 좀 측이거든. 여기서 이제 퍼센트만 한 번 더 나오면은 그게 거의 최상위. 그 다음 문자까지 들어간다. 그럼 더 어렵고. 근데 이거는 몇 개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거 한 개 정도 더 연습하고 다음 개념으로 갈게. 여기에는 필수야. 이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꼭 체크해야 돼. 자, 그럼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없는 사람은 좀 쉬고. 자, 얘들아, 그 뒤에 몇 개 유형을 좀 봐볼게. 그 뒤에 좀 넘어가면 이제 100개짜리 문제 있잖아. 거기 이제 첫 번째로 이 실험 도구도 나오니까 꼭 체크 잘 해줘야 돼. 6번. 6번 문제. 뭐 얘는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 바로 한번 찍어봐. 자, 이제 정답 보면은 이 가는 삼각 플라스크. 그 다음 이 나가 부피 플라스크지. 얘는 1단원에서 나왔어. 얘는 언제 만들 때 써? 표준용액. 그래서 이거는 표준용액 만들 때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얘가 뷰렛.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가 피펫. 그래서 이 실험 도구도 잘 한번 기억해주고. 뭐 어렵진 않지, 정답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순서. 이게 10번. 10번도 그냥 순서만 한번 빠르게 체크해봐. 이 순서도 맞추라고 내니까 그냥 보고 논리적으로만 잘 찾아주면 되지.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맞지. 얘가 이제 1등으로 와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잘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NaOH 표준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변하는 순간 얘를 이렇게 잠가준다. 얘가 이제 3번.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NMV로 계산해준다. 얘가 5번. 그래서 이 순서는 그냥 한 번만 잘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화적정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앞쪽은 그냥 NMV 연습해보라고 넣어놓은 거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가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 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퍼센트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이게 이제 34번 문제거든. 34번. 일단 뭐 잘 안 구해지는 사람은 이것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니까 순서 한번 맞춰보고, 맞춘 사람들은 농도까지 계산해봐도 되고.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순서는 얘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마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밑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500ml 사과 식초 한 병의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가 어떤 상황이야? 여기가 지금 500ml의 식초가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A%라고 해볼게. 이게 제일 처음 상황이야.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이 A%로 식을 안 구할 거잖아. 먼저 뭐로 환산을 해줘야 돼? 몰농도로 바꿔줘야 되지.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럼 이 몰농도로 바꿔주는 공식이 X분의 뭐다? 10AD를 해주면은 얘가 몰농도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 X가 화학식량 분자량인데 문제에서 알려줬지. 몇이래? 60. 문제에서 60이라고 끝에 알려줬지. 그 다음에 이제 10 곱하기. 그리고 지금 내가 A 값은 몰라. 얘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도 알려줬지. 몇이라고? D 1.2 이렇게. 이게 몰농도 값이야.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주면은 얘가 12. 결국 뭐만 남아? 5분의 A 몰농도가 나오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식초의 농도가 몇이다? 5분의 A 몰농도다 라고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지금 얘를 뭐를 했냐? 가에서 첫 번째로 10분의 1로 물 켰지. 그러니까 물 켰으니까 농도가 몇 배가 된 거다?
10분의 1배. 이 농도에다가 10분의 1배를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이 물킨 사과 식초의 농도는 몇이다? 50분의 A 몰 농도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얘는 이제 물 켰다고 바로 알려줬지. 그러니까 부피가 10배가 아마 됐을 거야. 부피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부피를 알려줬네. 20ml.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를 했어? 표준용액을 집어넣었지. 그래서 표준용액을 보니까 0.1 몰농도로 계속 집어넣었어. 근데 얼마만큼 사용했대? 20만큼 사용했대. 그럼 이제 식 나왔지. MV 끝난 거야. 얘는 더 복잡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MV를 해주면은 50분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20ml라고 그냥 해주고. 이러면은 얘가 H 플러스 거지.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 얘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몇? 20. 이거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20, 20이 날라가고 결국에 남는 값 A 값이 남지. A 값은 5.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A는 5다. 그래서 5%였던 거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퍼센트로 나오면 몰농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고. 자, 이러면 일단 중화 적정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중화 반응이 나오지. 근데 이 중화 반응도 난이도가 뭐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있는데 일단은 기본부터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해볼게. 자, 거기 이제 넘어가면은 중화적정표라고 있거든. 거기서부터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얘네들은 실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 일정량의 HCl이 들어있는 거야,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NaOH를 계속 어떻게 한다? 첨가해주는 반응.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너네가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HCl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개로 돼 있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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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일정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나타낸 거다? 반응하기 전에 HCl을 나타낸 거다. 계속 10개인 거야, 일정량. 그 다음에 이제 NaOH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 내가 계속 첨가를 해주고 있지. 처음에는 없었어. 근데 어떻게 돼? 3개, 10개, 15개, 20개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표로 나타낸 거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뭐를 볼 거냐? 각각의 이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거야. 어차피 여기에서 반응하는 얘는 누구만 반응해? H랑 OH가 반응해서 얘가 뭘로 바뀐다? 물로 바뀌겠지. 그리고 물로 바뀌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반응하기 전에 H 10개, Cl도 몇 개였어? 10개. 그리고 얘는 없었지. 지금 첫 번째는 당연히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얘가 10개하고 3개가 만났네. 그러면 당연히 H가 몇 개만 남아? 7개만. 10개 중에 3개 반응했으니까 7개 남겠지. 그 다음에 Cl은 그대로 몇 개야? 10개. 그 다음에 NA도 3개 그대로. 근데 OH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의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물이 몇 개가 만들어진 거다? 3개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0개, 10개가 만났대. 그럼 당연히 물은 몇 개 만들어져야 돼? 그대로 10개. 자, 그 다음에 얘가 10개가 되면서 있던 H 다 사라졌지. 그 다음 OH도 어떻게 돼? 다 사라지지. 빵개. 표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0개하고 15개를 반응시킨 거래. 당연히 그래도 물은 몇 개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되지. 대신에 이제 OH가 몇 개 남아? 5개가 더 남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그래도 물이 몇 개야? 그래도 10개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물의 개수고, 그럼 우리가 이 물의 개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좀 편하냐?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응하기 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적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이제 잘 보면은 여기서 10개, 3개가 만났을 때 OH가 3개밖에 없잖아. 얘가 적으니까 내가 물을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몇 개인 거야? 3개. 자, 그 다음에 둘이 같을 때는 뭐 비교할 게 없지. 그냥 10개. 그 다음에 10개랑 15개 만났어. 누가 적어? 얘가 적지. 그러니까 물이 그냥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1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수는 반응하기 전에 뭐에 의해서? 적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전체 이온수. 얘도 한번 봐볼게. 자, 반응을 하고 나서 전체 이온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은 이온이다 아니다? 물은 이온이 아니지. 얘를 빼고 그냥 나머지 세주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에서는 H 10개, Cl 10개네. 그래서 이온수 몇 개라고 해줘야 돼? 20개라고 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7개, 10개, 3개. 이거 합치면 몇 개? 20개. 자, 그 다음에도 몇 개? 2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몇 개가 돼야 돼? 얘는 30개. 그 다음은 40개. 자,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이 물의 개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을까? 물은? 당연히 반응을 시키면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반응을 안 시키고 찾고 싶대.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반응하기 전에 많은 양을 그냥 찾아주면 돼. 물의 개수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 전체 이온수는.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 어차피 뭐 첫 번째는 반응을 안 했으니까 볼 게 없고 두 번째 보면은 누가 많아? 얘가 많지.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그냥 얘 거를 읽어주면 정답이야. H 10개, Cl 10개에서 그냥 몇 개인 거야? 20개. 반응하기 전에. 당연히 반응하면 H가 사라지겠지. 그래봤자 어차피 다시 NA가 들어와서 유지가 돼. 그러니까 반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얘가 많다 얘가 많다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도 몇 개야? 어차피 20개야. 같을 때는 뭐 누가 많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누가 많아지기 시작해? NaOH가 많아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Na 15개, OH 15개 있다 치고 그냥 30개라 쓰면 돼. 당연히 반응을 해도 어떻게 돼? 30개가 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반응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도 누가 많아? 얘가 많지. 그러니까 그냥 40개라고 써주면 돼. 자,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체 이온이지만 당연히 전체 양이온이나 전체 음이온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많은 거 따라간다 하면 돼. 어차피 결과는 똑같겠지. 대신에 이거는 반을 나눠주면 돼. 전체 양이온 10개, 전체 음이온 10개. 얘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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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20, 20. 어차피 얘도 뭐 따라간다? 많은 거를 따라가야 된다. 자, 근데 이거를 뭐 이해를 하는 것도 어렵진 않거든. 뭐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 HCl이 많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NaOH를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이 수가 변하지는 않아. 자, 왜냐면 얘가 NA가 3개 들어가고 OH도 3개가 들어가지. 그래서 얘가 늘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OH는 3개 사라지고 여기는 H를 3개 없애지. 근데 없앤 만큼 다시 NA가 들어가지. 결과적으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많은 거 그냥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 연습할 건데 어떤 거 나오냐? 이런 거 나와 이제. 예시만 몇 개 봐볼게. 여기 HCl이랑 NaOH가 있고 이제 물의 개수랑 전체 이온수를 이제 한 번씩 찾아보래. 자, 이제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10개고 얘가 30개래. 자, 물의 개수 몇 개라고 해주면 돼? 10개 라고 해주면 되지. 적은 거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는 몇 개라고 하면 돼? 그냥 60개 써주면 돼. 많은 거 따라간다. 그래서 Na 30개, OH 30개에서 전체는 60개. 만약에 여기에서 양이온만 물어보면 30개, 음이온만 물어봐도 30개 이러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야. 여기가 20개네. 근데 여기에는 5개래. 이번에는 여기를 알려줬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래. 그럼 여기서 NaOH 몇 개 돼야 돼? 5개 돼야 되지. 그래야지만 물이 5개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러면 전체 연수 몇 개 나와? 40개. 찾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안 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안 알려줘. 그 다음에 여기에는 30개래.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알려줘. 그 다음에 여기에는 80개래. 자, 이렇게 됐으면 얘가 많았다면 이게 60개가 됐겠지. 근데 얘가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많은 거야? 얘가 많은 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몇 개다? 40개라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물의 개수가 나오겠네. 물의 개수는 30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표로 주어질 텐데 너네가 잘 개수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물은 반응하기 전에 적은 거, 얘는 많은 거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건 이건 몇 가일 때만이야? 1가랑 1가랑 만났을 때만이야. 만약에 이제 2가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좀 달라져. 근데 웬만한 문제들은 다 1가 1가기 때문에 일단은 1가 위주로 다 문제를 풀어볼 거야. 거의 다 그리고 문제도 1가만 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야. 2가가 들어가면 좀 달라지거든. 근데 이제 2가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표를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 H랑 OH가 사라진 점을 뭐라고 불러주자? 중화점이라고 불러주자. 그리고 이제 중화점 이전에는 얘가 액성이 산성이 됐을 거고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 됐겠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산성일 때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 당연히 산이니까 H 플러스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줘야 돼? Na 플러스도 존재를 해줘야 돼. 반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 안 넣었을 때는 안 보는 거야. 넣었을 때 보는 거야. 그리고 Cl 마이너스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여기에서 OH 있지 않냐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할 때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 생각하지 않아. 무시.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여기에서는 당연히 Na 플러스랑 누구밖에 없다? Cl 마이너스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일 때는 누가 추가가 돼? OH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도 세 종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종류만 보더라도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중성인지 대략적으로 분류는 되겠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화점에서의 개수가 제일 작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일 때 이거 3개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 얘 3개 중에서 제일 많은 이온 누굴까? 얘가 가장 많아. 왜냐면 일단 산이라는 게 HCl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H는 반응을 해서 사라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Cl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Cl이 1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H랑 NA는 누가 많은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중화점이 됐을 때 얘네 둘이 어떻다? 똑같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일 때 가장 많은 건 누가 돼야 돼? 이거는 이제 반대로 Na 플러스가 제일 많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당연히 이러한 조건들도 너네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것까지 써줘야 돼. 전하량의 합이 어때야 된다? 0이 돼야 돼. 왜냐면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합쳤을 때 둘이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전하량의 합 자체는 뭐가 돼줘야 된다? 항상 0, 중성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해줘야 돼. H랑 NA랑 이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이랑 음이온의 전하량이 서로 어떻다? 똑같아져야 돼. 당연히 지금 1가기 때문에 개수로 봐도 상관없겠지. 얘네 두 개 합친 개수랑 이 Cl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얘네가 같아야 되는 거야. 전하량의 합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밑에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끼리 합친 거랑 플러스끼리 합친 게 같아야 돼. 항상. 왜냐 모든 물질은 중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잘 생각 안 해도 되긴 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표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는 이게 통과 때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봐볼게. 자, 이제 Y축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제 Y축이 첫 번째 이온수래. 근데 총 이온이 4가지가 존재하니까 4가지 이온이 표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상황을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HCl이 일정량이 있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 넣어주는 거야? NaOH를 첨가를 해주는 상황인 거야. 일단 상황 자체가. 자, 그래서 처음에는 HCl의 개수가 같았겠지. 그러니까 둘의 출발점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H랑 Cl은. 근데 Cl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아까 계속 몇 개가 된 거야? 10개, 계속 10개가 이렇게 유지가 된 거지. 그래서 10개, 10개, 10개가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Cl 마이너스야. 이거 너네가 찾아주면 돼.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제 뭐 A 이렇게 주겠지. 그 다음에 이제 H도 출발점은 같은데 얘는 계속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왜냐 OH랑 반응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H 플러스가 돼줘야 돼. 그 다음에 NaOH는 처음에 없었겠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
근데 이제 NA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넣어주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계속 늘게 된다. 이게 NA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H는 들어가도 H랑 계속 반응을 하지. 그래서 언제부터 늘기 시작해? 계속 연계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H가 다 사라진 시점부터 OH-가 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A, B, C, D로 줄 텐데 이제 찾아주면 돼. 각각. 그래서 X축 잘 보면은 NaOH를 첨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중화점이 중요하지. 중화점은 어디? 이 꺾이는 데. 여기가 중화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온수. 얘가 좀 중요하지. 왜냐면 이제 전체 이온수 하면 애들이 아까 봤듯이 감소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응하기 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많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HCl은 일정량이 들어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 처음 구간에서는 이거의 액성이 뭐가 돼? 얘가 이제 산성이지. 그래서 산성일 때는 누가 많다? HCl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전체 연수가 결정이 돼. 근데 이거는 일정량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전체 연수는 어떻게 돼야 돼? 처음 구간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여기 중성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염기성이 되지. 근데 이 염기성 구간에서는 당연히 누가 많은 거야? NaOH가 많은 건데 얘네들은 계속 어떻게 해주고 있어? 내가 첨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늘어나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정하다가 뭐한다? 증가하게 된다. 일정하다가 증가. 왜 많은 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꺾이는 게 뭐다? 중화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건 뭐 통과 때도 나왔던 거라서 잘 한번 체크해주고. 이 전류의 세기는 결국에는 무슨 양과 관련이 있냐면 먼저 이온의 수랑 비례하게 돼. 그러니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센 거고, 근데 단순히 이제 이온하고만 비례하냐? 또 그게 아니라 부피랑은 반비례하는 거야. 근데 또 얘네가 정확하게 비례 반비례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구간,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온수는 어떻게 돼? 일정하지. 아까 있었어. 전체 이온수는 여기가 산성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해. 근데 누구는 늘어나? 부피. 부피는 뭐 한다? 증가하지. 첨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값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온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당연히 부피도 늘어나긴 하는데 부피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이온수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 만약에 정확하게 비례 반비례였으면 일정했겠지 또. 근데 그런 게 아닌 거 보니까 이온수의 영향력이 좀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이 꺾이는 점이 무슨 점? 중화점. 꺾이는 점이 중화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똑같지.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 이 온도는 결국에는 뭐랑 상관이 있냐? 아까 중화열이 있었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의 수, H2O 수.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뭐랑 관련이 돼 있어? 부피가 적을수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 물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 구간부터는 물이 안 만들어지고 부피는 늘어나니까 감소한 거고. 그래서 여기 꺾이는 점이 결국에 뭐다? 중화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부피를 잘 볼 필요가 없거든. 거의 같게 줘.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부피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이 값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이 값까지. 뭐 이건 이제 문제 나왔을 때 보면 되고, 일단은 중요한 게 중화점 찾는 거, 꺾이는 점.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들이 왜 결국에는 어렵냐? 자, 얘네들이 주어지는 값이 뭐야? 몰 농도. 농도가 주어지거나 문제에서 이제 부피가 주어지게 돼. 자, 우리가 이제 이 값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결국에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 몰수로 바꿔줘야 돼. 또는 개수로 바꿔줘야지.
근데 이제 너네 마음대로 몰수 개수를 바꾸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봤었던 중화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중화점에서에는 H랑 OH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게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물의 개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 물의 개수가 주어지면은 반응하기 전에 적은 게 누구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전체 이온수는 그냥 반응하기 전에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몰농도가 주어진다 이러면 좀 쉽지. 몰농도는 그냥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 부피를 해주면 그냥 몰수로 바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네가 몰수 개수를 찾겠다라고 접근을 해주면 돼. 자, 이거는 이제 유형마다 다른 거니까 뭐 굳이 이게 뭔지는 그때그때 너네가 보면 돼. 그래서 하나의 예시만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 유형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졌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부피값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뭐 부피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 얘는 뭐 20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30, 얘도 30, 여기에는 20, 얘는 40, 여기에는 뭐 10, 얘는 50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40, 20이 만났을 때가 중화점이고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요렇게 주어졌대. 이런 상황이야.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부피로 계산하면 안 돼. 얘를 그냥 40ml 있다 그래서 40개, 20ml 있다 그래서 20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을 무슨 점이라 했어? 중화점. 자, 그리고 이제 중화점의 정의 자체가 뭐야? H 플러스의 개수랑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다? 같은 점인 거지. 반응하기 전에. 자, 그럼 내가 이제 개수를 설정할 때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를 어떻게만 맞춰주면 돼? 같게끔만 맞춰주면 돼. 근데 몇 개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 한 개로 두고 싶어. 그럼 하나로 둬도 돼. X개로 두고 싶어. 그럼 X개로 둬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몇 개로 두는 게 제일 편하냐? 부피의 최대 공배수로 주는 게 제일 편해. 그래야지 나머지를 쓸 때 이제 분수가 안 나오거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40하고 20mm가 있잖아. 몇 개가 편하냐면 그냥 40개, 40개로 써주는 게 제일 편해. 40, 40.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노란색은 개수야. 그럼 이 상태로 나머지를 비례식으로 다 만들면 돼. 얘는 지금 40mm에 40개잖아. 그럼 30mm에 몇 개로 쓰면 돼? 60개라고만 맞춰주면 돼. 왜냐면 이거를 하나 가지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제 얘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맞춰주는 거다. 그럼 이제 20mm에 몇 개라고 써줘? 아니지, 이거 30개지, 쏘리. 얘는 20mm에 20개, 10mm에는 10개 이렇게 써주면 되지. 왜냐면 부피 자체랑 개수랑 똑같게 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HCl은 부피의 2배를 해줬지. 그럼 얘도 똑같이 2배 해주면 돼. 60, 얘는 80, 얘는 100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물어봐. 여기 점을 A점이라 하자, 이 점을 B점이라 하자, 이 점을 뭐 C점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A 대 B 대 C에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를 한번 비율을 찾아봐라. 그럼 이제 내가 개수를 썼으니까 이 노란색으로 그냥 물의 개수 찾으면 되지. 그럼 A점에서는 물이 몇 개인 거야? 20개. 이건 할 수 있잖아. 20개, 80개 만나면 물은 20개. 적은 거 따라간다. 그 다음에 B점에서는 30개, 60개 만났으니까 물은 30개. 그 다음에 이제 C점에서는 40개, 40개 만났으니까 얘는 40개. 그래서 몇 대면? 2대 3대 4가 나오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전체 이온수를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굳이 반응시킬 필요 없었지, 아까. 얘는 반응하기 전에 많은 거 따라갔었어. 그러니까 A점에서 보면은 누가 많아? 얘가 많지. 얘가 많으니까 이거 몇 개로 하면 돼? 80개, 80개에서 몇? 160개. 이게 A점의 전체 이온의 수야. 그 다음에 B점에서는 30개, 60개. 누가 많아? 얘가 많지. 그래서 60, 60해서 몇 개? 12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에서는 누가 많다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래서 몇 개다? 그냥 80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이야. 얘네. 근데 지금은 전체 이온수니까 이렇게 쓴 거고, 양이온은 그냥 딱 반을 나누면 되겠지. 음이온도 반을 나누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비율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결국에 이 HCl하고 NaOH가 다른 게 뭐냐? 뭐가 다른 거야? 농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몰농도인데 굳이 이제 몰농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해줘도 돼? 같은 부피의 이온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이게 같은 표현이야. 원래는 몰농도는 1리터끼리 비교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은 비율을 구하고 싶지. 그럼 내가 굳이 1리터 맞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부피를 어떻게만 맞춰주자? 똑같게만 맞춰주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30ml를 봤어. 30ml에 30개. 얘도 똑같이 30ml 보면 돼. 그럼 어차피 몰농도의 비율이랑 같아. 1리터일 때랑 똑같은 거지. 비율 자체는. 그리고 이제 이 표현 말고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 단위 부피당 이온수. 얘도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당 이온수, 몰농도 비 다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 때 이 단위 부피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1ml당 이온수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좀 제일 편하게 돼. 이게 몇 ml든 상관없긴 하거든 얘도. 그냥 같은 부피 맞춰주면 되는데 계산할 때는 1ml가 제일 편해. 그래서 우리가 1ml당 이온수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를 구해보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똑같이 30ml일 때 30대 60. 그래서 농도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 이 농도비가 돼. 자, 잠깐만 하나 넘겨서 그 하나 다음 거. 이 유형부터 봐볼게.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도 똑같이 이 부피로는 계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개수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제 이 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트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아까 반응하기 전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다? 적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다. 기억나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피만 보고 누구의 개수가 지금 적은지 판단이 돼? 안 돼? 여기선 안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가정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야. 얘가 적거나 얘가 적거나.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두 개를 가정을 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가해서 HCl이 적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aOH가 적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주면 되겠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맞을 거니까. 뭐 첫 번째 했는데 운 좋게 맞았어. 그럼 이대로 가면 되고 안 되면은 그 밑에 걸로 가주면 돼.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15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가정부터 한번 해볼게. 1번 가정. 그럼 HCl이 적다라고 하면은 이제 NaOH가 많은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물이 15개가 만들어진 이유가 얘가 몇 개이기 때문에 15N개, 얘도 몇 개? 15N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러 찢어 쓴 거야. 얘가 H가 몇 개란 뜻이야? 15개, Cl도 당연히 몇 개야? 15개, 반응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는 그냥 한 번에 썼잖아. 그래서 뭐 40개 있다 하면은 40, 40에서 80이라 썼는데 이거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찢어 쓴 거야. 그래야 이제 좀 편하거든. 자, 근데 지금 가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가정했으니까. 그럼 어디로 넘어가? 밑으로 넘어가서 이 밑에 것도 말이 되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럼 내가 지금 20에 15개, 15개라 썼으니까 40일 때는 몇 개라 써주면 돼? 30개? 30개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근데 잘 보니까 물이 몇 개 만들어줘야 돼? 40개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지금 상황으로 H 30개밖에 없다며.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가 적은 게 맞았던 거야. 그럼 이제 빠르게 지우고 어떻게 해주자? 다시. 이게 맞으니까 얘는 확실한 거지. 얘가 더 적었던 거다. 그래서 몇 개라고 이걸 다시 써주면 돼? 15N개, 15N개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아래는 90이니까 3배 해주면 되겠네. 얘가 45N개, 얘도 45N개. 자, 근데 물은 몇 개 돼야 된대? 40개가 돼야 된대. 자, 그렇다면 얘는 몇 개가 돼야 된다? 얘가 40N, 40N이 돼야 말이 되겠지. 그래야지 물 딱 40개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얘네 40에 40N, 40N 찾았으니까 20N은 20N, 20N이라고 쓰면은 아까 첫 번째 했던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었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럼 가의 액성은 뭐냐? 나의 액성은 뭐냐? 뭐 가에서의 전체 연수 몇 개냐? 나에서의 전체 연수 몇 개냐?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보기에서. 아니면 농도비가 몇 대 몇이냐? 결국에 개수 찾으면 쉽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찾을 때 좀 익숙하면은 바로 한눈에 보이기도 하거든. 얘가 당연히 적은데? 이게 한 번에 보면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해서 가에서 이게 적다, 이게 적다? 뭐가 적은 거지? 얘는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밑에를 한번 찾아봐. 그 밑에는 이제 전체 이온수로 준 거거든? 이게 2014년도 당시에는 제일 킬러였어. 20번이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요새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긴 했는데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해. 얘는 이제 전체 이온이야. 그러니까 많은 거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대신에 반응하기 전에 많은 거야. 잘 모르겠으면 가정하면 되겠지. 가에서 NaOH 많다 한번 해. 그 다음에 HCl이 많다라고 한번 해. 그래서 둘 중에 맞는 거 찾아. 그걸 이제 연습하면 돼. 자,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지금 이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가에서 누가 많은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부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 얘가 30ml라고 해서 많다 하면 안 돼. 실제로는 더 적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가를 봤을 때 내가 NaOH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Cl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지. 그럼 나는 HCl이 많다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 이거부터.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이온수가 결국에 얘 때문에 N개가 된 거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반반을 쪼개 쓰려면 몇 개로 써줘야 돼? 2분의 N 그리고 2분의 N 이렇게. 그러니까 합치니까 N개가 된 거지. 많은 거 따라간 거 맞지? 자, 그럼 지금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아래 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 부피가 2배가 됐네. 그럼 이거 몇 개 써줘? N개? N개. 여기가 되지.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가 N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만 봐도 얘네들의 전체 연수 몇 N개 됐어? 2N개지. 지금 얘가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 이상의 값이 나와줘야 되지. 많은 거 따라가야 되니까. 자, 근데 이게 누가 많은지도 원래는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얘가 많다 했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부피가 늘었지. 얘는 부피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 감소. 그러니까 밑에서도 얘가 많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많았으면 여기가 2N개라고 써줘야 돼. 근데 N개라고 써진 거 보니까 가정이 잘못된 거지. 얘가 많았다라고 한 게 틀린 가정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누가 많은 거다? 여기에서 이 NaOH가 많은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주자? 2분의 N개, 얘를 2분의 N개라고 써주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는 3분의 1배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N개, 얘도 6분의 N개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전체가 N개가 돼야 돼. 만약에 얘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몇이 됐겠어? 6분의 2N개가 됐겠지. 많은 거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N개가 된 거 보니까 얘가 많다라고 다시 또 봐줘야지. 그럼 얘가 많으면 이거 몇 개라 써주면 돼? 2분의 N개, 2분의 N개라고 써주면 돼.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절반이니까 얘가 4분의 N개, 4분의 N개라고 쓰면은 첫 번째 가정에 맞았네.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뭐 물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가에서는 물의 개수가 4분의 N개, 나에서는 물의 개수가 6분의 N개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유형이거든. 일단 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필수야. 얘는 실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고 당연히 얘가 필수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이거랑 플러스해서 심화로 뒤에 몇 개 더 하고 해볼게. 일단은 너네가 한 50번까지는 조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당연히 좀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뭐 48번, 뭐 49번, 50번 이런 거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같이 풀어줄게. 50번까지 한번 해봐. 이거는